안녕하세요. 박주선입니다. 5차 시에서 7차 시까지 강의를 통해서 기초구조물의 일반도를 완성해 보았고요. 오늘은 도면 작성하기 4번째 시간으로 강의 내용은 철근의 직경, 배치 간격, 그리고 철근 개수와 철근의 모양을 나타내는 백은도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면 작성에 앞서 백은도에는 어떠한 정보들이 표현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을 보시면 백은되는 철근의 직경과 철근 번호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치수선을 보시면 철근의 배치 간격에 대한 치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선 끝에는 피복 또는 커버라고 하는데요. 구조물 최외측에서 철근까지의 이격거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면도를 보시면 평면도와 마찬가지로 철근의 직경, 철근의 번호, 그리고 배치 간격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철근을 어떻게 구부려 배근하는지 알 수 있는 형상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F4번 철근을 보시면 디귿자 모양의 철근을 눕혀놓은 형상이고요. F1번 철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디귿자 모양의 철근을 덮어놓은 형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백은도에서 표현되어야 할 정보는 철근의 직경과 개수, 철근 형상, 그리고 철근의 피복과 백은 간격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구조물 전체 백은도를 작성하는데 다소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페데스탈 백은도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페데스탈의 백은도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은도 작성에 앞서 백은되는 철근의 재원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필요한 심볼들을 미리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차시에서 기타 사항을 표시하는 도중에 엘리베이션 표시가 빠져 있는데요. 지금 잠시 보여드리고 백은도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볼에서 가져온 엘리베이션 표시고요. 하나 복사를 하셔서 집안선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복사를 하셔서 엘리베이션이 표현될 부분들에 각각 붙여놓습니다. 기초 상면에 필요하고요. 기초 화면, 그리고 페데스탈 상면. 집안선을 0으로 봤을 때 위쪽 부분은 플러스가 되고요. 아래쪽 부분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은 위쪽 부분은 플러스 450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쪽 부분은 마이너스 700. 기초 화면은 마이너스 1500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좌측에 있는 우측에 있는 기초에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디스트로 확인을 해보면 400만큼 더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동을 해서 마이너스 1900이 되겠죠. 그리고 백은도를 작성해 볼 건데요. 백은도를 작성할 때는 기초의 일반 형상은 일반도에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우선 페데스탈 상면부터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해 볼게요. 그리고 단면도에 사용될 구조물 외형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개를 동일한 위치에 놓을 거고요. 기초는 좌우 대칭이 되도록 조금 잘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를 부분을 트림하셔서 잘하시고 필요없는 객체는 지우시고요. 플롯에서 설명드렸는데 지금 좌측 같은 경우는 구조물 일반도이기 때문에 구조물 외형이 두껍게 나와야 하고요. 우측은 백은도를 작성할 것이기 때문에 구조물 외형은 조금 가늘게, 그리고 철근은 조금 두껍게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우선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M-라인 03으로 변경을 했고요. 철근을 일반도와 반대로 3번 색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평면도의 철근을 확인해 보면 페데스탈 철근은 24-19 골뱅이 150 메인 바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기둥이나 페데스탈 같은 부분에서 수직 철근을 얘기하는 거고요. 개수가 24개, 그리고 직경은 19mm, 간격은 150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D13 골뱅이 150이라고 되어 있고요. 쉐어바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수직 철근을 감싸는 전단 철근이고요. 직경은 13mm, 간격은 150mm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커버 10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피복을 얘기하는 거고요. 피복의 두께는 100이라는 뜻입니다. 우선 피복이 100이기 때문에 옵셋이라는 명령을 사용하여 안쪽으로 라인을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O 스페이스, 그리고 간격 띄워질 거리를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100, 피복이 100이니까 100을 입력하시고 스페이스, 간격 띄우기 할 객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방향을 지정하시면 돼요. 위쪽으로 하게 되면 위쪽으로 100이 떨어질 거고요. 아래쪽으로 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100이 떨어질 겁니다. 클릭, 그리고 반대쪽 클릭하시고 띄울 위치 클릭 선택하시고, 그리고 간격 띄울 지점에 클릭, 마찬가지로 클릭하시고 클릭. 디스트로 확인을 해보면 명령어 DI 간격이 모두 100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선은 트림을 이용해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명령어 TR 객체를 선택하시고 자를 객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선 레이어를 먼저 변경을 해볼게요. 객체를 선택하시고 3번 색상으로 변경을 하기로 했죠. M-라인 01 선택. 그러면 레이어가 변경이 된 거고요. 지금 작성된 이 철근은 지시서에 있는 이 쉐어바입니다. 그리고 메인바는 이 쉐어바 안쪽으로 배치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메인바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볼에서 가져온 철근의 형상입니다. 복사를 하셔서 이렇게 위치를 하시고, 메인바 같은 경우는 24개가 19mm, 24개가 150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면에 6개씩 배치가 되면 되겠죠. 그리고 간격은 150이고요. 그러면은 복사를 해볼게요. 방향을 잡으시고 150. 다시 한번 선택 150.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300을 복사하면 되겠죠. 300. 그리고 150. 지금 6개가 배치된 상황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한쪽의 길이가 5순의 수직점을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명령 OS NAP
수직점을 체크를 하시고 확인, 그리고 복사, 디스트. 거리가 50이 남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철근을 하나를 삭제를 하시고 다시 거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리가 200이 남게 되는데요. 이렇게 짜투리 치수로 남는 경우는 좌우로 균등하게 배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철근 전체를 잡아서 100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이 간격은 모두 150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양 끝에 짜투리 치수는 100이 될 것입니다. 복사를 하셔서 그러면은 기준에 있는 것처럼 한 면에 6개의 철근이 들어갈 것이고 간격은 150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할 시점은 이런 짜투리 치수 같은 경우는 설계 간격인 150 이상이 나오면 안 되고요. 150 이하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미러 기능을 이용해서요. 미러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시고 기준점을 잡으신 다음에 역시 45도로 F8번 누르시면 형상이 보일 거고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미러 기능을 한 번 더 이용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또 한 번 더 미러 기능을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 잡아주시면 하나가 빠졌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러 기능을 중심에서 중심까지. 처음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CAD의 기능만 알고 있다면 간단하게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메인바가 24개가 배근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숫자를 세어봐도 되지만 무브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무브 객체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된 거는 약간 히든선 형태로 바뀌게 되죠. 선택된 개수의 총 개수가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총 24개가 선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객체의 개수를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취소키를 누르시고 철근의 형상까지 표현되어야 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이 쉐어바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메인바를 감싸는 철근 형상이기 때문에 약간의 형상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객체를 잡으셔서 30 정도를 더 빼겠습니다. 반대쪽도 30. 그리고 라인을 이용해서 이런 철근을 90도 후크 철근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6dB 정도 길이로 배근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dB는 쉐어바의 직경이고요. 거기에 6을 곱한 것 이상의 길이로 해주시면 됩니다. 길이는 우선 150 정도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6dB가 아니어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나중에 수량 산출에서는 정확해야 되지만 도면 작성에서는 형상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흰색이 구조물 외형이고요. 지금 이 3번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쉐어바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메인바가 되겠고요. 기초를 위에서 바라봤을 때 철근이 실제로 이렇게 배근이 되는 형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받은 작업 지시 내용이 없는 철근인데요. 실제로 이런 축방향 철근이 배근됐을 경우에 철근의 순간격, 그러니까 철근의 중심부터 중심 간격이 아니라 철근 최외측에서 그 다음 최외측까지의 거리가 150 이상 떨어졌을 경우에는 추가 T철근을 배치해야 한다는 시방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춰 축방향 철근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하나 복사를 하셔서
이렇게 배치가 될 거고요. 철근도 역시 30 정도 나가서 90도, 한쪽은 90도 후크로 배치가 되고요. 다른 한쪽은 135도 후크로 배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철근이 배치가 될 거고요. 옆에 철근은 삭제를 하고 복사를 하겠습니다. (4분점에서) 4분점까지, 그리고 철근을 미러를 해 볼게요. 실제로 철근에서 철근 배근할 때 형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를 복사를 하셔서 회전을 시킨 다음에 (30만큼) 이동을 할 거고요. 수직철근과 그에 인접한 수직철근이 순간격 150 이하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치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근도에서 철근의 치수 표현은 철근의 간격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구조물 전체 한 면에 대한 길이가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치수선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전체 치수는 보시는 것과 같고요. 그리고 치수를 이동하여 피복까지 거리가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삭제를 하고 양쪽 모두 마찬가지로 피복이 표현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철근의 간격이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철근 배근 간격을 정할 때 양끝 간격은 100으로 하였습니다. 복사를 하시고, 그리고 철근의 사이 간격은 150이었습니다. 그럼 복사를 하셔서 치수선을 이렇게 옮겨 놓으시면 사이 간격은 모두 5개가 되겠죠. 그럼 간격은 4 골뱅이 150는 600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치수들과 간섭이 되게 되는데요. 치수선을 클릭하여 치수 문자를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직접 내려주셔도 되고, 다시 원도로 돌아가서 컨트롤 숫자 1번 키를 누르시면은 이런 특성 창이 나오는데요. 수정하고 싶은 치수를 선택하신 후 설명해 보시면 일반, 기타, 선 및 화살표가 되어 있고요. 아래에 보시면 문자라고 있습니다. 이 문자의 위치를 지금 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아래로 바꾸시면 보시는 것처럼 문자가 위에 있던 것이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매치 프로퍼티 기능을 이용하여 명령어 MA 원본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 변경이 될 대상 객체를 선택을 하시면 같은 속성이 복사되기 때문에 치수 문자가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도 지금 텍스트와 피복의 텍스트와 철근 간격의 텍스트가 지금 간섭이 되는데요. 이럴 때는 클릭하셔서 키보드에 달러 모양의 키를 누르시고 X키를 누르시면 두 줄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그러면 치수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가로와 세로의 치수가 같기 때문에 미러를 하셔서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원본은 살려두시고요. 그러면은 페데스탈 평면의 치수 표현이 완료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철근의 직경과 간격을 텍스트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가져온 심볼을 복사를 해서 빼놓은 다음에 이 페데스탈에서는 메인바와 그리고 쉐어바 그리고 이 횡방향 철근의 직경까지는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선 메인바부터 복사를 해서 중심점 기준에서 중심점까지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하나 아래로 더 복사를 하고 명칭은 메인바 그리고 철근에 대한 제어는 24-19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간격에 대한 것은 치수선에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단 철근 같은 경우는 시어바가 되겠죠. 여기서 근초점을 클릭하시면 선의 어느 부분이든 위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역시 텍스트를 하나 더 복사를 하시고 쉐어바 제어는 13mm 150 간격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쪽에 배근될 횡방향 철근을 근초점을 잡으셔서 위치하시고요. 스트레치를 이용해 아래 쉐어바와 맞게 위치를 이동하겠습니다. 이 횡방향 철근 같은 경우는 철근의 직경만이 표시되면 됩니다. 옆에 철근을 삭제하시고 이렇게 표시를 하시게 되면 페데스탈의 평면 철근 배근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